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오늘은 화면이 지금 책상 위에 있어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거든요. 어제 밤부터 비가 제법 많이 왔습니다. 많이. 새벽에는 폭우다시피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밤에 그냥 베란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엽 정리하는 아이들, 안쪽에 아이들이 의외로 이 물관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물고픈 아이들이 좀 많이 있고, 제가 하엽 정리하고 수영이 조금 흔들리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 좀 봐주려고 하나씩 꺼내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화분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제가 상면에서 다육이 물을 주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준다고 줬는데도 요 다육이들은 물을 못 먹은 거죠. 구석구석에 있는 아이들이, 요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요렇게 낮은 저면관수, 여름에는 초보맘님들께 이 저면관수를 권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초보맘님들은 여름에 저면관수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킬이 있고 물 관리를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저면관수를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많이 담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배수구멍이 짤람짤람, 다을동 말동. 자, 요렇게 해도 이 화분마다 틀리는 게요. 요거는 위에가 하나도 안 젖었죠? 이거 크리스피 뷰티인데 정말 못 자랐어요. 요게 아마 제 1호나 2호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 못 자랐고 풀일이 전부 다 없어졌고, 군생으로 데려오다 보니까 좀 작은 걸 데려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데려온 아이인데요. 얘도 많이 말랐어요. 처음에 올 때는 아주 폭샷이 이쁘더니 많이 말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낮은 저면관수를 하면 물을 좀 좋아하고 근데 크게 탈이 없는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에 앉아서 있는 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파랑새하고 멀로하고 교배한 아이인데 굉장히 단단하니 돌덩어리처럼 이제 밤새 물을 먹어서 약간 흔들려서 제가 담궈놨는데, 요거는 위에까지 흙이 이렇게 젖었죠. 이렇게 낮은 저면관수를 해도 이게 뿌리가 좋은 아이들은요, 이 위에까지 확실히 물을 쫙 끌어올리는 그런 게 있어요. 요런 것도 뿌리가 좋으니까 위에까지 이렇게 낮게 해놨는데도 여기까지 다 젖었잖아요. 색이 틀리죠. 요거는 빨아들이질 못했고, 요거는 착 빨아들였어요. 이제 요런 차이가 있거든요. 다육이들마다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비가 계속 오길래 비 그치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커피 타임이라고 할까요? 저는 앉아서 베란다에 나가서 운치 있게 티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멋있게 그렇게 커피를 하면 좋은데, 서서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서서 한 잔 이렇게 간단하게 아침에 조식을 감자튀김 이런 걸로 해서 먹고요. 비가 그쳐가지고 창문을 일단 열어놓고 제가 선풍기를 바람 쪽으로 이쪽에 베란다 쪽으로 틀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온도도 이제 비가 소강 상태가 되고 비가 오니까 좀 시원해졌어요. 제가 온도계를 여기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쁜 아이 보는 거는 보세요. 어저께 32도였는데 오늘은 25도에 습도가 82%. 와, 엄청납니다. 요 안쪽에 아이들도 생각보다 물을 못 먹은 아이들이 구석구석 있어가지고, 이 화분을 들으면 요런 거는 무겁더라고요. 이런 거는 무거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쌀로 철한데 얘는 분갈이 하자마자 물 반응을 한 것처럼 탱글탱글합니다. 근데 아직은 속사정을 안심을 못해요. 요 미나도 물 고픈 내색이 그닥 별로 없습니다. 요 보라돌이들이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보라돌이들이 의외로 깍지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방심하면 금물이라는 거, 이 깍지가 의외로 좋아하는 아이라는 거라 항상 수시로 약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목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이게 스타마크 변인데요. 얘가 벌써 목대가 이만큼 올라왔어. 저 이런 거 진짜 싫거든요. 이게 목대로 키우는 아이가 아니고 땅바닥에 딱 붙여서 그렇게 키우는 아이인데, 또 변이라고 이만큼 올라오니까 또 안 예쁘네요. 이렇게 멋있고 이쁜 화분에다가 심어 놓고 다육이가 그닥 안 예쁩니다. 오늘 날씨도 좀 충충하고 실물 등을 아직 안 켜줬어요. 좀 게으름을 피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나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덮개를 이렇게 어저께 밤에
저 어저께 영상 올려놓고 저녁에 바로 또 덮개 덮는 거를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저녁 영상을 좀 쉬었어요. 제가 요거를 풀러보려고요. 예전에 썼던 대로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바람에 펄럭이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밑에 층도 요거도 해놨는데 요거를 요 덮개를 제가 좀 뭘로 교체를 해보요. 저 비늘이 군데군데 이렇게 뚫려가지고 비가 좀 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밑에는 비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요 위에서 한번 막아주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덜 맞아요. 그래도 한번 바람 쐴 겸 제가 이걸 열으려고 하는데 저쪽도 여기도 제가 작년하고는 틀리게 작년 같으면은 여기를 막았었거든요. 여기를 막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편하게 하려고 이 덮개에 비닐 덮개 하우스 덮개에 물이 고이면 이 물 배수 구멍을 뚫어주다 보니까 거기로 물이 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를 안 막고 다 이렇게 터놨어요. 터놨더니 물이 고여도 물이 빠져요.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그 대신 이만큼 겹치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요 겹친 사이에 아이들이 안 젖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오늘 확인해 보려고 이 거리대 비닐 비가리막이라고 하죠. 비가리막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도 들치는 비라고 하죠. 양쪽 가스로 이 들어오는 빗물이라든지 안으로 이 새어 들어가는 빗물 때문에 장마 기간에 비에 온박 젖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안전 점검을 해도 이쪽은 차광막 때문에 제가 키가 낮은 아이들을 이렇게 놔뒀는데요. 여기도 이 맨 가쪽이거든요. 여기가 좀 너펄너펄 하잖아요. 그래도 안 젖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비를 맞거나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홍수진이라는 아이인데요. 요거 색깔 들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름이 예뻐가지고 데려왔는데 아직도 핑크핑크한 요런 게 있고 이게 자연 군생이거든요. 자구가 이렇게 앞쪽으로 있는 게 아주 희한해요. 이 키가 낮아가지고 저 가운데 낑겨 있던 아이 어저께 낑겨있던 아이를 하나 뺐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를 빼가지고 여기다 놨어요. 저쪽에는 꺼내기가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저는 물관수를 한지 이 아이들은 한 이제 5일, 6일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요 일기예보를 한번 이렇게 또 검색을 해보니까요. 24일에서 28일 정도에 장마가 시작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24, 28 요 사이에 비그림이 쭉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검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꺼내려고 했더니 못 꺼내겠네요. 요게 스피나인데요. 지난번 물관수로 오동통하고 제가 요것도 봄에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수영 교정도 좀 하고 그랬더니 입성이 아주 좋아졌어요. 요거하고 같은 종사 하나는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그닥 이쁘지가 않고 여기도 낑겨 있어요. 요거는 터치미. 같은 레티지아의 교배종인데 얘는 분갈이를 안 해줬고 얘는 분갈이를 해줬더니 확실히 얼굴 모양새가 틀리죠. 다육이마다 같은 품종이라도 좀 틀리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가 성향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쁘죠. 여기 아랑이라는 아이인데요. 핑크플로라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는데 핑크플로라보다 입장이 더 두껍고 환엽스럽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 어쨌든 비가리막을 이렇게 하고 밤새 비가 엄청 퍼붓는데 로제트가 젖지 않은 거 보니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검색을 하고 나니까 7월 1일부터 비 소식이 있고 비그림이 한 5일 정도 뒤로 물러났더라고요. 뒤로. 여기는 제가 들치는 비를 조금 맞으라고 여기다가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꺼내놨어요. 이건 아침에 자리 교체를 하느라고 아침에 잠깐 내놓은 갤럭시. 이거 이쁘죠. 가운데는 백분이고 바깥쪽에 백분이 없는 아이는요 이렇게 색깔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리가 이렇게 불안불안합니다. 저 아이를 하나 꺼내놓고 요걸 빗물을 맞추려고 아침에 꺼내놨고요. 요거는 어제 밤부터 있었어요. 2개. 초록이들. 요건 뭐냐면 라이프티그라예요. 라이프티그라. 제가 하와시아가 우리 베란다에 있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있어요. 저 한 번도 안 보여드려서 그렇지. 제가 요렇게 보여드리고 안 보여드리죠. 저 밑에 칸 사각지대에 여기 하와시아가 있는데요. 한두 개 꺼내볼까요? 선인장도 있고 못난이도 있고 그래도 나름 식물등도 있는데요. 얘네가 등치가 커가지고 이게 이렇게 커졌어요.
요게 뭐냐면 옵트사 금인데요.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를 키핑장에 지금 보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덩치는 커졌고 키핑장에도 글쎄요, 이렇게 약간 뭐 반 그늘의 자리, 그런 자리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자리를 채울까 하고 있는데, 그냥 푸르름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꺼내보면 얘네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꺼내보거든요. 싱그러우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냥 놓고, 뭐 비어있는 자리니까 이 정도만 관리를 해도 저렇게 잘 커요. 그리고 쪼꼬미들도 요 밑에 있어요. 제가 하와시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요런 것도, 요거는 최근에 제가 데려온 아이인데 얘 이름이 뭐였더라? 이것도 옵토시아 금으로 알고 있는데 명찰이 어디로 갔나 없네요. 저 요것도 하나 있고, 요 플라스틱을 여기다 채우겠다고 해놓고서 왜 밑으로 내려놨냐면 이 글로벌섬 때문에. 글로벌섬이 들어오는 바람에 요거를 꽉 채워서 8개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글로벌섬 때문에 여기가 망가졌죠? 그냥 맨날 그렇습니다. 요거는 앵수정이라는 요것도 하와시아인데요. 요것도 이뻐요. 그래도 얘네들은 선반 한 칸 밑에 있어도 이거 뿌리 활짝 했는데 이거 꽂아 빼줄 생각도 안 하고, 앵수정이라는 아이가, 두 아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밑에 칸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래 칸에다가 이렇게 전부 내려놓고 한 칸을 채울까. 하와시아도 이렇게 한번 키워보면 이쁘거든요. 요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 스텔라, 요거는 스텔라 금인데요. 스텔라 금빛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노란빛이 약간 그 열화가 생기는 것처럼 요렇게 들어오는데, 원래 이 아이의 모습이 그런지 저도 처음 키워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게 제가 스텔라를 베란다에서 이쁘게 아주 건강하게 키운 경험이 별로 없어요. 집에서는 이상하게 모양이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닌데 삐뚤어지고, 그래서 키핑장으로 보내고 다시 데려오고를 한 2-3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아이인데 환엽 스텔라 금이다 아닌데, 색깔도요 기본 스텔라하고 틀리게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요. 아직도 손톱도 있고 수영이 망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쁘고 굉장히 환엽스러워요. 아주 하트 모양이 될 정도로 입장이 넓적넓적하다고 할까요? 거기다가 이 아이는 지금 로즈분 보라색인데, 이게 제가 3개가 있거든요. 근데 2개를 아직 여기다가 심어줄 아이를 결정을 못 해가지고 2개를 아직 빈 화분으로 놓고 있는데요. 스텔라 심어주길 딱 잘한 것 같아요. 요거 선물 받아가지고 보라색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 빼갖고 왔는데 이뻐요. 요거를 위에다가 요 칸에다가 놓을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거 어떤 걸 빼야 될지, 이게 요런 걸 빼자니 이 사이즈가 이게 너무 참 작아요. 요 틈새에 들어가자니 요게 또 조금 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놨는데 모양새가 안 변하네. 아주 이쁘네요.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게 돼요. 스텔라. 제 거 요 스텔라 금을 보고 요걸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쪽은 제가 어저께 창문을 이쪽은 좀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섬 좀 들치는 비에 좀 맞으라고 해놨고, 생각보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흙이 바싹 말라 있어요. 제가 식물등을 매일 켜줘서 그런지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물이 필요한 아이들, 이쪽에 안쪽에 자리바꿈한 아이들은 이쪽에 놔서 아마 밤새 조금 젖었을 건데 많이 맞진 않은 것 같아요. 러우가 이렇게 있고 버건디 금이 조금 퍼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옆에 간섭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들여놨는데 여기도 물이 맺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요런 진주 네크리스 이런 거는 밤새 그냥 비 맞게 이렇게 놔뒀어요. 햇빛을 보는 쪽은 보라 쪽이고 햇빛을 안 보는 쪽은 저렇게 초록초록하게 있는데, 저것도 한 7-8년 됐는데요. 7-8년 되면 어마무시한 큰 작품으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작게 키우니까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사설이 일단 너무 길었고, 제가 요거를 좀 소강 상태일 때 바람을 좀 쐬어주려고 집에 있는 동안, 이제 이따가 만약에 외출을 하게 되면 다시 덮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식물 생장등을 켜준다고 하고서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식물 생장등을 끄고 나니까 어둡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기가 습해서, 이 습해가지고 후덥지근 더운 날씨는 아닌데요. 끈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식물등을 켜줄게요. 제가 이왕에 식물등을, 생장등을 켜주면서 이렇게 하면 요거를 스위치를 올리면요, 저는 전체가 다 들어와요. 이렇게 밑에까지 한 번에 스위치가 원터치로 되어 있어요. 한 번에 다 들어오고, 요거 하나만
바깥에 거 하나만 지금 따로 나중에 설치하는 바람에 따로 되어 있어서 저 선반 위에는 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의 스위치로 저렇게 여기 안전 차단기예요. 여기 베란다에서 만약에 누전이 되면 여기 차단지 안에 있는 그 휴즈가 한꺼번에 나가서 베란다에 있는 생장등이 싹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물관수할 때 식물 생장등을 이렇게 켜놓고 물관수를 뿌려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한 선반에 제가 여기 60cm 선반이거든요. 저희는 베란다가 좁아가지고 이 넓거나 큰 선반이 안 들어가요. 그 봉주로 저 같은 경우는 그 협찬 의뢰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베란다 사이즈가 적어가지고 그 고급스러운 그런 선반이 여기에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협찬을 못 받아요. 맞춤 제작도 안 된대요. 맞춤 제작도 왜 안 되냐면 기본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맞춤 제작도 뭐 70cm, 90cm, 120cm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나오는데요. 제일 작은 게 70cm인데 70cm짜리가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에 만약에 70cm 선반이 들어가면 요 틈까지 딱 맞닿는데 문 여닫기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한답니다.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죠. 오늘 여기를 바람을 좀 쐬어주려고요. 덮개를 한번 일단 열어볼게요. 바람 좀 쐬어주려고요. 지금 일단은 저 주차장의 땅이 조금 마를 정도로 그 정도 소강 상태인데 오늘 하루 종일 비 소식이 있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왜 안 열리나 잠시만요. 이렇게 네. 요것도 이렇게 홈처럼 여기에 고리가 있어가지고요. 이 틀에 누르면 이렇게 땅 아구가 맞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별로 없는 날은 그렇게만 해놔도 그냥 아이고야 약 물병을 발로 찼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덮개를 열어가지고 공기를 쐬어준다고 할까요? 이 비닐 덮개가 의외로 밑에서 이 거리대는 밑에가 이렇게 뻥뻥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어가지고 통풍에 이거 장마 기간에 저 덮개를 뭐 한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덮고 있어도 통풍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통풍은 돼요. 바깥이고 노지니까. 그런데 이 비닐을 너무 푹 씌우는 것도 그닥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이 비닐은 바람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열어가지고 이렇게 좀 통풍을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답니다. 약간 소강 상태일 때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저도 뭐 매일매일 지켜서 집에서 이 아이들만 쳐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월치가 않죠. 비가 살짝 그치고 온도도 좀 내려가고 선풍기를 틀어놓기는 했는데 습도가 80도가 되니까 이제 요 안쪽에 아이들도 화분 속에 수분이 없다고 해도 제가 이 비그림이 한 일주일 뒤로 물러나 있다고 7월 1일부터 비 그림이 쭉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쪽에 아이들은 물을 한 번 정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열흘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물타임이 한번 끼어 있어서 안쪽에 아이들을 살짝 물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모르인데요. 요게 자구가 요 안에서 나오는데요. 이 자구 잎이요. 요 엄마 얼굴 때문에 낑겨가지고 저렇게 햇빛도 못 보고 낑겨가지고 입장이 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저걸 꺼내주고 싶은데 이게 영 안 되더라고요. 꺼내려면 여기를 벌려야 되는데 그러면 수영이 안 예쁘고 뭐 지가 알아서 밀고 나오겠지. 대부분은 알아서 밀고 나옵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그동안에 안타까운 거죠. 식물등을 켜놓으니까 또 모양새가 또 틀리죠. 이것도 딴뜻이 못 나요. 요렇게 아이고야 어떤 제가 초보 유튜브님이 유튜브를 시작했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채널에 구경을 갔더랬죠. 그랬더니 딱 제 베란다 사이즈하고 똑같더라고요. 제 베란다 사이즈가 거리대가 요게 60cm 거리대예요. 작은 거가 60cm 거리대고 요거 쪽은 큰 거, 이 큰 거는 1m짜리가 2개가 걸려 있어. 지금 거리대가 3개예요. 총 260인데 저 양쪽 끄트머리 해가지고 270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3m 베란다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선반이 70cm가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8년을 베란다를 8년을 다육이를 키웠어요.
물론 지금은 키핑장에 아이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베란다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게요. 가끔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키핑장에 아이도 물론 이쁘게 잘 자랍니다. 좀 어두워 보여가지고. 요거는 신호등, 산타마리아하고 많이 닮았다 해서 보여드렸던 신호등인데요. 요거는 색깔을 아직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아이고야 이걸 또 건드려가지고 제가 이런답니다. 요거 겨우겨우 뿌리를 잡았네. 요거 뿌리 잡기가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뿌리를 잡아서 물먹어 탱탱한 이게 스톤헨지거든요. 야, 한 두세 번 분갈이 한 것 같아요. 또 건드려가지고 내가 가쪽에 놓는 아이들이 제가 제일 위험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분을 안 넣거든요. 여기다가 화분을 넣으면 항상 이 손으로 건드려가지고 뽑히고 떨어뜨리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안 넣고 명패 이름을 이렇게 놓으니까 얘가 딱 안성맞춤이에요. 손이 여기 항상 걸리는데 그래도 다행히들은 안 다치니까 이 아이들이 얌전하게 잘 있어요. 요게 조금 이상하죠? 가운데 입마름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 이 로얄 샤넬인데요. 그동안 건강하다 했더니 하나가 가운데 물마름 현상이 있네요. 보세요. 일주일 여기 베란다 아이들이요. 물 준 지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어저께 하나씩 하엽 정리를 하다 보니까요. 조금 이렇게 물이 과한 애도 있긴 있는데 흙이 말랐더라고요. 그래도 입장을 이렇게 만져봐서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안쪽에 아이들을 이제 관수를 하시려면 입장을 이렇게 만져봐서 이 탄력 강도를 보시는데 이 정도 부들부들 하잖아요. 약간은 벌어지고 그래도 너무 부들거리면 장마 기간에도 물을 주셔야 돼요. 요거는 앙떼떼인데요. 앙떼떼가 손톱이 새카맣게 좀 못생기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 앙떼떼는 가운데 생장점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들 앙떼떼는 어떤가요? 보통 손톱이 이렇게 몬스터 손톱처럼 새카맣게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화상 입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 자체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생장점에서 이렇게 이거 희한해요. 다른 앙떼떼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습하고 조금 기온이 내려가니까 얘네들이 뭐 힘들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장마가 뒤로 조금 물러나서 중간에 물타임이 한 번 정도는 더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된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뻐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밀라노네드예요. 밀라노네드도 그 핑크플로라하고 많이 닮았죠. 체리 환타지아, 핑크플로라 뭐 요런 아이들하고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는데 아주 이뻐요. 근데 핑크플로라 또 아까 말씀드린 아랑 그 다음에 체리 환타지아 요런 아이들요. 명찰 빼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 요것도 밀라노 레드예요. 요것도 안쪽에 있는데도 그냥 수영이 그냥 괜찮죠?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물관수 하려고 요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 밑에 미니거리대에 있던 레드베리거든요. 레드베리를 제가 요 프로필 사진에 있는 예전에 정말 예쁘게 키웠던 그 아이처럼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서 요거를 2개, 3개 계속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요것도 싱그러운 이쁘죠? 요게 이렇게 여기로 나가야 이쁠까요? 요것도 하고 이게 이제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요렇게 키우고요. 또 요렇게 키우잖아요. 색깔이 틀리죠. 요것도 아주 그냥 알알이 키높이까지 수영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를 2-3번 이렇게 이제 요거하고 합식을 해가지고 또 빨갛게 물들여서 분수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 작업을 해가지고 제 프로필 사진에 있는 아이처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진짜 요거는 절대 포기를 안 하고 이걸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있어요. 난이도는 있는데 아이고 어저께 요 수영 교정을 하면서 저렇게 탱글탱글하게 초록이지만 탱글탱글하게 있는 모습이 이쁘더라고요. 저거 수영 교정 해줬어요. 뒤에 원예형 철사를 좀 받쳐놓고 이름표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흐트러지지 않게 이 정도만 해놨습니다. 요 변함없이 있는 아이가 요 헤드진 것 같아요. 정말 한 3-4년간요 아프지도 않고 수영도 안 변하고 색깔도 안 빠지고 진짜 예뻐요. 해돋이. 그래서 요즘 해돋이를 좀 수영 이쁜 아이로 다져진 아이로 하나 더 데려오고 싶은데 요 베란다 사이즈의 해돋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요거는 제가 원래 초창기 때 참 좋아했던 아이인데요. 베란다에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이뻐서 데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가 이렇게 아주 싱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도 있어요. 제가 키우는 드라큘라.
엄마야, 오늘 제가 베란다에 삼매경에 빠져서 아이들을 하나씩 쳐다보니까 지금 시간을 보니까 28분이 되었네요. 이것도 드라큘라, 제가 키우던 드라큘라. 이게 생얼로 들어왔다가 철화로 엮여가지고 그 철화가 짤뚱짤뚱 만들어져서 요렇게 된 거예요. 요렇게 되기까지 한 4, 5년 걸린 것 같은데, 요런 아이들은 기본 5년은 키웠겠죠? 요런 걸 요즘은 그냥 분채 이렇게 돈 주고 사오니까 시간과 세월과 모든 걸 다 사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죠. 이게 제가 키우는 드라큘라랍니다. 어머,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어쨌든 자, 오늘은 비가리마가 충분히 하고 장마가 오기 전에 한 번 정도 물타임이 더 있다,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살짝 안개처럼 비가 오네요. 이제 이거 카메라 덮고 얼른 덮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주일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따가 토요일날 공부방이죠. 그 다육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다육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거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제 방에 놀러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